네, 비디오 편집 입문자를 위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2015 버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비디오 편집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초심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강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과 같은 그런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간단한 그래픽 작업은 해본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컴퓨터 그래픽 지식과 경험이 갖춰져 있다는 그 전제에서 비디오 편집을 전혀 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복잡한 기술이나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모든 비디오 편집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경로상에서 보이는 지금 프리미어 프로 소개 페이지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최신의 프리미어 프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라든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비디오 편집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이제 비디오 편집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디오 편집은 이제 전체 영상 길이 중에서 일부분만을 잘라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30초짜리 영상을 앞뒤를 잘라서 5초 정도만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비디오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나 감성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클립이 아닌 다수의 클립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클립에 대해서도 똑같이 앞뒤를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여러 개의 클립을 다시 하나의 시간축으로 연결을 해서 최종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까지를 바로 비디오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이제 좀 단순한 편집이 될 수도 있겠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영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기술을 사용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UCC 같이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든 간에 광고라든가 영화, 방송과 같이 전문적인 영상 제작을 위한 것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비디오 편집이라는 것은 커팅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디오 편집이라는 전체 행위로 봤을 때 자르고 이어붙이고 자르고 이어붙이고 그 과정이 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편집 이외에 우리가 또 같이 다뤄야 할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업이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비디오 편집의 어떤 행위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비디오 편집은 비디오 테이프를 쓰던 시절과 지금과 같이 비디오 테이프를 거의 쓰지 않는 시절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비디오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의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바로 이와 같이 카세트 테이프 형태의 자기 테이프를 사용해서 영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영상을 바로 이같이 비디오 데크라고 불리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재생을 하고 잘라내고 다시 녹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반복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나도 고가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기의 비디오 편집은 거의 전문적인 프로덕션이나 방송국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기관 안에서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제 초쯤에 바로 디지털 비디오라는 시스템이 등장을 합니다. 테이프를 쓰는 것은 이제 똑같습니다. 테이프를 쓰는 건 똑같은데 이 테이프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영상을 바로 컴퓨터에 영상 파일로 변환을 하는 그것을 이제 흔히 캡처라고 불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게 캡처를 해서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바로 컴퓨터 영상 파일로 변환을 해서 쉽게 컴퓨터 안에서
복사를 하거나 잘라내거나 이어붙이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개인 유저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예산을 통해서 손쉽게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 가격이 하락을 하고 프리미어와 같은 디지털 편집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일반 가정 환경 안에서도 홈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1900년대 후반 이후에 2000년대 초에 더 이상 테이프를 쓰지 않고 이런 테이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캡처라는 과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메모리 카드라든가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그 파일을 그대로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바로 즉각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CPU의 성능, 또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에 맞춰서 편집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단순하게 영상을 잘라내는 위주의 편집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잘라내는 것 그 이상으로 실시간으로 색 보정을 하거나 어떤 특수한 이펙트, 효과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가지 비디오 편집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것이 바로 아비드사에서 만든 미디어 컴포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사에서 만든 파이널 컷 프로 7,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파이널 컷 프로 10 버전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역시 우리가 다루게 될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 CC 버전이 존재를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에디오스라든가 베가스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도 비디오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현대의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는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한 개념으로 동작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과정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간에 한 소프트웨어에서 비디오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잘 익혀두시게 되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 모든 편집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 CC 2015 버전을 사용을 해서 디지털 비디오 편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을 할 것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이제 1991년에 처음에 만들어진 그 이후에 한국에서는 디지털 비디오 DB 시스템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로 이 DB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서 등장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유저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서는 이 전문가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엔트리 유저 레벨의 소프트웨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프리미어 프로는 최신의 비디오 편집 기능들을 대부분 다 흡수를 하면서 더군다나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GPU 연산을 같이 도입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편집을 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색 보정을 하거나 이펙트를 넣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매cin토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윈도우즈 버전의 프리미어 프로를 강의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현실에서는 윈도우즈 사용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윈도우즈 7 64비트 운영체제 안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가동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가동을 할 수 있는 실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적절한 컴퓨터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프리미어 동작 사양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링크를 따라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링크를 따라서 이제 해당 페이지를 이제 열어보게 되면 바로 어도비 프리미어 CC 2015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기본적인 사양과 매cin토시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인 사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윈도우에서 작업을 할 거니까 기본적인 윈도우즈 사양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듀얼 코어 이상의 또는 AMD 페넘 2 프로세서 64비트로 지원하는 프로세서 CPU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7 서비스 팩 1 64비트 운영체제 또는 윈도우즈 8 64비트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제 4GB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상에서는 4GB 메모리로는 제대로 된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8GB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고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16GB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하고 또 실제로 편집을 하는 동안 미리 보기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GB 이상의 하드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못해도 프리미어 프로를 위해서는 2TB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80800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HD급 이상의 모니터를 쓰시고 있을 테니까 사실 모니터 환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했을 때 7200rpm 이상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레이드 제로와 같은 레이드 방식으로 즉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한 단위로 묶어주는 레이더 장치를 사용해서 디스크를 구성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해상도가 큰 비디오 파일을 편집을 하거나 대용량의 시간이 굉장히 긴 영상물을 작업을 할 때는 바로 레이더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런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비디오 편집 작업만을 위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하드디스크 성능이라면 대부분은 무난하게 기초적인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카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오디오를 같이 출력을 해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운드 카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할 때 퀵타임 포맷을 사용해서 편집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애플사의 퀵타임 7.66 이상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퀵타임은 이제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경로상에서 바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GPU 가속을 위해서는 이제 이 어도비사에서 인증하고 있는 GPU 카드, 즉 여기서 말하는 GPU 카드는 바로 그래픽 카드를 뜻합니다. 리스트 상에서 저 아래로 내려보게 되면 GPU 가속을 위해서 추천되는 AMD 또는 엔비디아 계열의 비디오 카드 목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실 때 여기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그래픽 카드 중 하나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제 모델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프리미어가 동작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동작은 하는데 다만 GPU 가속, 즉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산 능력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편집을 하거나 색 보정을 하거나 이펙트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특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서 없다고 해서 가속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실험을 했을 때 엔비디아 지포스 GTX 260 이상의 그래픽 카드만 써줘도 어느 정도의 GPU 가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이제 최신의 그래픽 카드를 쓰면 쓸수록 가속이 되는 능력이 보다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구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예산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엔비디아 쿼드로 계열의 이런 좀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을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고가의 그래픽 카드는 사실 별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문자적인 학습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냥 일반 소비자용인 GTX 계열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서 충분히 GPU 가속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그래픽카드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카드를 쓰지 않을 경우 바로 이제 대안적으로 바로 AMD 계열의 그래픽카드를 쓸 수도 있겠죠. 역시 파이어 프로 같은 고가의 AMD 그래픽카드를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라데온 계열의 소비자용 AMD 그래픽카드를 써서 역시 충분히 GPU 가속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AMD 그래픽카드를 쓰던 엔비디아 계열을 쓰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도비사에서 추천을 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양을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윈도우 환경에서 프리미어 CC 2015 버전을 입문자 수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컴퓨터 사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양은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HD급 해상도를 큰 문제 없이, 그리고 그것을 입문자 레벨에서 쉽게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사양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윈도우즈 7 64비트 이상의 운영체제, CPU는 인텔 i7 쿼드코어 이상, 메모리는 16에서 32GB 정도 범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7200rpm의 그 공간은 2TB 이상의 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드라이브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개는 이제 그 운영체제 설치용, 또 하나는 비디오 작업용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적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이제 엔비디아 GTX 769 이상의, 그리고 그 비디오 램은 2GB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이 되신다면 GTX 780 이상의 또는 타이탄 시리즈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니터는 이제 대부분 요즘에 다 HD 해상도급이니까 HD급 해상도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을 해주시고, 오디오는 ACO 또는 윈도우 호환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사운드 카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그 사운드 카드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우스 키보드는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제가 제시하는 이제 이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새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 구매를 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는 사양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그 프리미어 프로 CC 2015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과정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30일짜리 무료 버전을 사용해서 일단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adobe.com/kr로 접근을 합니다. 나타나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메뉴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프로 소개 페이지가 나타나죠. 여기서 무료 시험 버전을 클릭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다음에 어도비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없다고 그러면 아이디를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 등록에는 특별하게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등록을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해서 다운을 받겠습니다. 어도비 아이디를 이제 등록했을 때 사용한 그 이메일 주소가 있겠죠.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로그인. 그럼 이렇게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거나 실행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시험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글 버전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거에서부터 어도비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한글 제품이 아닌 영문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영문 인터페이스에 더 익숙하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용어도 영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버전으로 설치하지 않고 영문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문 버전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상에서 상단에 있는 톱니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쪽에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앱 언어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English International 타입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첫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리스트 상에서 프리미어 프로 그 다음에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니까 프리미어 프로 CC 2015 미디어 인코더 CC 2015 두 개 버전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 사용 또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미디어 인코더 2015 버전도 그 다음 설치 단계로 대기 중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가 또는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해당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역시 시험 사용 버튼을 눌러서 30일짜리 무료 버전을 설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프리미어 학습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프리미어 프로 CC 2015와 미디어 인코더 CC 2015 이 두 개의 프로그램만 먼저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네, 프리미어 프로와 미디어 인코더가 모두 설치가 됐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종료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바탕화면에 프리미어 프로 실행 아이콘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작 버튼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그 리스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CC 2015 미디어 인코더 CC 2015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 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보내기 바탕화면으로 바로가기 만들기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디어 인코더 2015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실행 아이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프리미어 프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스타트 스크린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웰컴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웰컴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그 프리미어 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어도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업데이트라든가 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웰컴 박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그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30일짜리 무료 트라이얼 버전이 30일 동안 남았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그 30일짜리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은 이같이 라이센스가 남아있는 그 일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그 라이센스 팝업 메시지가 따로 나타나서 남은 그 일수를 따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파일 메뉴로 가서 New 프로젝트 실행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냥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지정해 놓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그 위치, 그 로케이션은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따로
지정을 해주시고 저는 그냥 디폴트로 잡혀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바로 프리미어 프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까지 이제 표시가 됐다 그러면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는 일단은 설치는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된 그 프리미어 프로가 구체적인 그 버전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헬프 메뉴에 보게 되면 About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가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 하단에 보게 되면 실제 그 버전이 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설치한 그 프리미어 프로 CC 2015 버전은 바로 9.0.1 0.1 그 숫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마이너 업데이트, 아주 작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프리미어 프로가 제가 지금 설치한 버전과 똑같은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버전이 다르다, 9.0.1이 아니라 9.0이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따로 해주기 위해서 바로 헬프 메뉴에 보게 되면 역시 업데이트 기능이 있죠. 업데이트를 실행하게 되면 다시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프리미어 프로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그러면 버튼의 이름이 업데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실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클립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제대로 재생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비디오 클립을 재생하기 전에 바로 에디트 프리퍼런스 오디오 하드웨어를 실행합니다. 바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 비디오 편집을 할 때 그 소리가 출력이 되겠죠. 그 소리가 출력되는 그 장치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아웃풋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리스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를 출력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 4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저는 M 오디오 모바일 풀이라는 USB 오디오 장치를 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해서 오디오 출력을 할 것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그 소리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세팅 버튼을 눌러서 제가 지금 선택한 것이 line 1/2 M 오디오 모바일 풀이죠. 여기는 그 리스트 중에서 똑같은 것을 찾아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장치를 통해서 소리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테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소리를 출력을 시켜봅니다. 소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아무튼 이렇게 디폴트 아웃풋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제 소리가 출력이 되는 장치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오케이. 이제 테스트할 비디오 클립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재생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import media to star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편집에 사용할 그 비디오 클립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import 윈도우 브라우저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미 그 바탕화면에 간단하게 테스트할 소스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3개의 비디오 클립이 보이죠? 뭐 하나로 선택을 하든 아니면은 전체 다 드래그를 해서 3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열기.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 3개 선택한 비디오 클립이 프로젝트 안으로 그 리스트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클립을 이제 그 한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 내용을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클립을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거나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스탑 또는 재빨리 하기 위해서
키보드상에 있는 그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 한 번 더 눌러서 스탑. 그래서 스페이스바가 플레이백과 스탑 버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또는 여기는 이제 그 플레이 헤드 이 모양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빨리 비디오 클립의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클립을 더블 클릭, 같은 방법으로 스페이스바, 플레이백, 다시 한번 눌러서 스탑.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비디오 클립 자체가 이제 특별히 문제없이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오디오 미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오디오 미터 쪽에 특별하게 어떤 그 레벨 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지금 이 클립 자체는 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역시 지금 이 클립 역시 오디오 바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테스트를 따로 하기 위해서 역시 바로 여기서 더블 클릭,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mp3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순수하게 음악만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클립이 아닌 오디오 파일 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오디오 파형이 따로 표시가 되죠. 역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백을 해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오디오 미터 쪽에서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볼륨 레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 있는 이 플레이 헤드 이 라인 있죠? 라인을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빨리 오디오의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스페이스바, 바로 이런 식으로 오디오 클립이 정상적으로 재생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두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금 해놓은 사항을 프로젝트 파일에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파일, 바로 세이브 기능을 통해서 저장을 시켜줍니다. 단축키가 옆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시켜줍니다. 메뉴에서 실행하거나 컨트롤 S를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가지고 온 클립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컷 편집과 색 보정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출력까지 해서 프리미어의 어떤 전체적인 작업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해보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